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에 이르는 득표로 대세론을 확인했습니다. 호남 경선 결과에 대한 의미 또 반환점을 돈 민주당 경선의 남은 변수를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치적 터전에서 거둔 이낙연 후보의 광주 전남에서의 첫 승.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전북 경선에서 큰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1위를 내주면서 호남권 전체 경선 득표율은 이재명 후보 49.7%, 이낙연 후보 44%, 누적 득표율도 이재명 후보 53.01%, 이낙연 후보 34.48%를 얻었고 추미애, 박용진 후보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텃밭 호남에서 절반 가까운 득표를 얻으면서 호남이 선택한 후보라는 명분과 자산을 갖게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투표율이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 속에서도 대세론을 굳건하게 확인한 겁니다. 이낙연 후보 입장에선 광주와 전남에서 첫 승을 따내면서 일단 경선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통해서 본인의 대세론을 확인받았다는 것. 이낙연 후보는 명분 있는 퇴로를 열 수 있었다. 민주당 경선이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남은 일정에서 대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곽상도 의원 아들의 거액 퇴직금 수령 사실로 대장동 의혹의 프레임이 전환된 점도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장동 의혹이 나타나면서 역결집 현상, 1위 후보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심리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슈퍼위크에서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울경과 인천 등 지역 순회 경선과 50만 명 가까운 국민선거인단의 표심이 드러나는 이번 주말,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 이전을 광주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이용섭 시장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이 어느 한 지역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고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발표는 지역 간의 갈등을 심화해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공항 이전 지역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종합지원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도 토요 민속공연 때마다 다시래기 공연으로 관람객들을 웃기고 울린 국가무형문화재의 예능 보유자 강준섭 선생이 별세했습니다. 진도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국악인들이 전국에서 찾아와서 고인을 추모하며 공연을 펼쳤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살스런 복장을 한 광대가 초상집을 찾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깁니다. 출상을 하루 앞두고 진도의 상갓집에서 전통적으로 펼쳐지던 다시래기 공연 모습입니다. 다시래기는 유가족과 조문객, 마을 주민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다시 힘을 얻도록 해학적으로 꾸민 진도 지역만의 독특한 전통 연희극입니다. 사람 한 번 죽으면 뭐다. 그래서 다시 낳는다. 다시 생산한다. 다시 순산한다. 그래서 다시래기라고 명칭을 지었다. 1933년생인 강준섭 선생은 지난 2007년 세상을 뜬 진도 민속예술의 거장 박병천 선생과 친구 사이로 해방 이후 유랑극단에서 시작해 창극 등 80여 편 이상을 공연할 정도로 한국 유랑극단의 선구자였습니다. 영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던 희대의 소리꾼이자 광대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후학들은 고 강준섭 선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추모 공연으로 함께했습니다. 극단의 경험을 토대로 진도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지던 다시래기를 복원하고 또 그것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 광대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해악과 몸짓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1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광주에서는 지난 26일에 이어 어제도 확진자 절반 이상이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외국인 감염 확산세를 두고 방역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우 기자입니다. 외국인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광주 광산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같은 학년 15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확진자가 더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광산구를 중심으로 한 광주 지역 외국인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은 전체의 18%가량이었는데 이달 들어 40%로 더욱 늘었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구의 경우 9월 셋째 주 외국인 확진자의 비율이 77%에 달하면서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지난주에도 60% 가까이 기록했습니다. 광주 지역 외국인의 감염 경로는 주로 가족 또는 함께 지내는 동료로 파악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백신 2차 접종률은 26%로 내국인에 비해 20% 가까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차례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를 대규모로 진행했던 광주시는 외국인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자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재설치 등 추가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 권고하고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광주시는 또 외국인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별 모임 등의 안내서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여수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3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0시 30분쯤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이 부부의 가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에 나서겠다고 광주시에 밝혔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정 회장을 만나 사고 원인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 충분한 보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고 정 회장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또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면 광주에서 사죄와 함께 보상 절차에 들어가고 추모시설 건립 문제 역시 관련 기관과 유족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정 회장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화순군이 전월세 거주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화순군은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성군이 우수한 자연 생태 경관과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해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오봉산 생태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km 이르는 오봉산 생태길에는 수변 공원길 등이 포함됐고 천년 구들장 힐링파크 조성 사업과 연계해 구들장 테마파크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광주시 동구가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와 우범화되기 쉬운 동명동 빈터를 활용해 골목 텃밭 가꾸기를 위한 모종 정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명동 주민 16가구의 텃밭이 분양됐고 직접 씨를 뿌리고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이 음식점과 카페, 커피점 등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테이블 안내판을 지원합니다. 영광군은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를 이용자가 알 수 없어 다른 손님이 민원을 제기하는 오인 신고가 발생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국보 제35호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이 보수 복원작업을 마치고 내일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사사자 3층 석탑은 지난 2011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균열과 절단 등 다수의 구조적 불안정이 확인된 이후 2016년에 해체됐고 수리기술연구와 보존 처리 등을 시행해서 3년 만인 석탑의 조립을 마쳤습니다. 통일신라에서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사자 3층 석탑은 경주 불국사 다보탑과 함께
우리나라의 이형석탑을 대표하는 탑으로 석조각과 불교미술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립대 총장의 평균 보수는 1억 6천만 원이며 초당대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사립대 총장 보수 지급 현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한 4년제 일반 사립대 70곳 가운데 초당대 총장이 3억 4,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남대 2억 4천만 원, 남부대 2억 140여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영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대학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대학 경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 무안, 나주, 순천, 광양에서 부동산 실거래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증여나 허위 신고 의심 사례 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례별로는 불법 증여가 나주 2건, 광양 1건, 허위 신고는 순천 4건, 광양 2건이며 각각 세무서 통보와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남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적발된 불법 증여와 허위 신고 의심 사례는 133건입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광주시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보다 0.1명이 줄었고 전남 지역 역시 0.09명이 줄어든 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군구별로는 영광군의 합계 출산율이 2.4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장흥 1.77명, 해남 1.67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가 단체 협약 개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남지부 등 3개 단체와 70여 차례의 교섭을 벌인 끝에 근로시간 확대와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잘못 보관하거나 백신 종류를 잘못 접종한 사례가 1,8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백신 5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 첫 시작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803건의 백신 5접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백신 종류와 보관 오류로 인한 5접종이 1,17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종기관별로는 대부분 병원과 의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시민과 사회단체 총연합이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이 양산에 들어간 캐스퍼 사주기 운동을 추진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총연합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GM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라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위해 캐스퍼 사주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차량에 대한 홍보 활동 등도 함께 펼칠 예정입니다. 초가을에 맑은 하늘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이번 주 초반에는 하늘빛이 어둡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 기온 광주가 21도,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에 비해서는 아침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감기가 걸리기 쉬운 환절기입니다. 낮에 조금 덥더라도 겉옷 꼭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비 예보도 들어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본격적인 비는 내일 새벽에 시작해 낮 동안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높습니다. 장성과 담양 20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6, 7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여수와 고흥, 보성이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6도, 영암 27도, 진도와 해남 26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은 낮 최고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 당분간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